사회브리핑 시간입니다. 이동영 차장 전해주실까요? 네, 먼저 경향신문입니다. 오늘 출근길이 좀 어떠셨는지 걱정인데요. 전국에 25만 대가 달리고 있는 그 택시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. 택시기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 예정인데요. 이 집회 때문에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택시업계에서는 LPG 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. 수송분담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택시기사의 처우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요구가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택시기사들 이제 뭐 운전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택시기사들 보통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예, 지금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도 한 월 평균 1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. 이거는 서울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 버스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 저희들도 첫 인사가 어떻게 출근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기사도 보면은 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, 인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럼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택시업계가 이렇게 강한 그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근본적으로는 이 요금을 올려달라. 그리고 LPG만 이용하게 돼 있는 이 지금 현재 구조를 그 천연가스죠. CN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도 좀 바꿔달라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또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방침을 좀 바꿔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.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버스의 경우처럼 정부가 각종 보조금이나 그 운수에 필요한, 영업에 필요한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보통 택시 뭐 파업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노조하고 사측이 함께 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업계 전체 이익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. 또 이 개인 택시 면허 발급도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불만된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. 네. 예,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.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훈훈하고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. 그 대전에 살고 있는 그 조경효 씨라는 분의 사연입니다. 이분은 그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인데요. 대전 맹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. 지난달 23일에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 수학여행을 갔는데요.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희미하게 멀리서 살려달라는 그 구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린 이 조 씨가 119로 신고를 했고 알고 보니까 이 대학생 한 명이 그 익사 직전에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을 구조했다는 소식인데요.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남들이 없는 재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. 그 연예인들이 하루에 촬영하는 것은 18시간으로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. 그동안 그 문제가 많았던 이야기지만 그 앞으로는 그 출연 연예인에게 대본이나 그 촬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촬영 3일 전까지는 제공하도록 했고요. 하루 최대 촬영 시간은 18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그 18시간 촬영이 이어질 때는 사흘 연속 이어갈 수 없도록 규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그 대목에서 저는 그 3일 전에 미리 촬영 대본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는 게,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. 늘 문제점이 된 게 쪽대본이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쪽대본이 있는데, 3일 하루 전에만 줘도 사실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들 하는데요. 저는 제목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하루 18시간으로 제한 추진 이렇게 하니까 요즘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한 18시간 이상 더 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연예 기획사나 방송사가 월등히 이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세워져도 실제 얼마나 이행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. 예,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, 마지막으로 그 중앙일보입니다. 그 영화 같은 그 정신병원 탈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경남 양산시에서 있었습니다.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환자 3명이 탈출을 했는데
이 마치 영화처럼 수면제를 준비했고요. 네. 그리고 탈주에 필요한 차량과 자금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. 저도 이 기사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,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병원 환자이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네. 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좀 깜짝 저 놀랐어요. 정도면 환자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아, 물론 이제 그래서, 정신병원에 가 계신 환자분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사리분별을 못하는 분들은 아니고요. 네. 이 기사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인격 장애라고 해서요. 네. 그 한마디로 이렇게 욱하는 그 성격들을 보이는 분들이 조절을 있습니다. 못하시는 예, 경우에? 감정 조절을 못하기 네. 때문에 그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큰 이제 불편이 끼쳐지니까 이 신고로 인해서 이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인데요. 이게 치밀한 계획 끝에 탈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화제가 되고 근데 있습니다. 이게 네.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감시도 강하고 그런데. 예, 저도 그 취재 때문에 한번 그 정신병동에 출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이게 뭐 3단계에 걸쳐서 들어가고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엄격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될 수면제를 먹지 않고 숨겨두고 있다가 야간에 그 한 명만 그 근무하는 허점을 노려서 그분들에게 이 약을 먹이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. 예, 하여튼 뭐 얘기는 좀 재밌어요.